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또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중환자도 647명으로 엿새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덩달아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80%를 넘겼고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사흘째 1,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마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벌써 1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돼 내일 특별 방역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졌는데요. 먼저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 상황부터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이 처음 검출된 남아공 공항에 여행객이 몰렸습니다. 국경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My main concern, I'm not going to get back to England before 4 a.m. tomorrow morning, which is looking more and more likely. 예고 없는 항공편 취소로 발이 묶인 경우도 있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situation because I booked my flight on time. Everything was on time. Now I'm inconvenienced because I had to be at work tomorrow, but then they canceled the flight.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유럽에선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이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체코에서도 새 변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2주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에 한 명이 감염되고 의심 사례 7건이 나오자 취한 조치입니다. We've been working together with other world leaders, and now's the time to act fast, early, hard, and strong. 미국 내 확산도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But I would not be surprised at all to see that Omicron is already here and possibly spreading in small clusters. 미 당국은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리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각국의 대응이 여행객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이 출현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일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미크론이 없어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라 정부의 대응 방침은 무엇일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관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참석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미크론 이야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10개 나라에서 발견이 돼서요. 이걸 보고 미국이 자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말을 했던데 사실 PCR 검사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오미크론을 잡아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이미 들어와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 네.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이제 변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또한 아프리카랑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교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일단 이미 뭐 들어와 토착화됐거나 이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미 한두 사례가 유입됐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델타도 저희가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게 지역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바로 남아프리카 입국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예 막아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사실 뭐 델타를 완벽하게 막은 국가는 사실 전혀 없고요. 뭐 예. 북한처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서는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이야 뭐 아프리카 정도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네.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벌이용 정도로 이제 입국 제한은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좀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이제 막 시작되긴 네. 했지만 오미크론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남아공 의사가 아주 특이했지만 증상은 심하지 않았다. 뭐 물론 젊은 환자들이었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초기에 이제 소수의 환자들이고요. 주로 젊은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게 정말 병독성이 강하냐, 사망률이 높냐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실제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실제로 병독성이 강화된 건지, 네. 전파력은 얼마나 강화된 건지, 또한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떨어뜨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그런 데이터들을 열심히 모으고 수집하는 작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이 없어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내일 새로운 방역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오늘 또 회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비상 계획 발동을 검토하는 기준이 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넘었는데 네. 관련해서 논의가 오늘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위기 평가회를 한 거고요. 일단은 전국 단위가 모두 매우 위험이라는 상황. 위험이요? 매우 전국이요? 매우 높은 예. 상황으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즉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었고요. 예. 비수도권은 뭐 중간이긴 하지만 두 개를 다 합쳤을 때는 매우 높음으로 인지되고 있고 그만큼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또한 그 일반 병상마저도 거의 고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입장들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라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래서 반 이상은 비상계획을 실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반 정도는 비상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하면 뭐 사적 모임 제한이랄지 아니면 뭐 영업시간 제한이랄지 이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패스랄지? 비상계획까지 가면 영업시간 제한까지 나오겠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과도하거나 또는 소상공인과 예, 자영업자 예. 피해자들을 고려를 한다면 일단 적어도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이제 미접종자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을 확실하게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하고 발표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전문가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또 어차피 방대본이나 이제 중수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자기네가 위기 평가를 하는 부서니까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본 또는 경제 영역의 여러 부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받아들일지 여부에서는 사실 전문가인 저조차도 매우 회의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 내용 좀 봐야겠군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세계를 다시 한번 공포에 빠뜨린 오미크론 변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역시 관심이 모이는데요. 우선 에이즈 환자에게서 발생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 환자의 몸에서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여러 변이를 만들어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 소식은 구혜진 기자입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은 본 적 없는 다수의 돌연 변이를 가진 채 등장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환자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면역계가 손상된 환자가 오랜 기간 코로나19를 앓으며 바이러스를 계속 복제했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이가 일어났을 거란 추정입니다. 오미크론은 2020년 중반에 유행하다 사라진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합니다.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1년 반 전의 바이러스가 등장한 겁니다. 특히 인체 세포의 문을 여는 단백질 스파이크 부분의 진화는 중간 과정 없이 한 번에 크게 자라난 형태입니다. 이런 가설이 맞다면 저개발 국가의 열악한 의료 상황이 강력한 변이를 출현시킬 거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된 겁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프리카 등에선 HIV 치료나 말라리아 예방 등 다른 시급한 보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남아공의 백신 접종률도 성인 기준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취약지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계속해서 강력한 변이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오미크론이란 이름을 붙인 걸 두고 WHO가 중국 눈치 본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3번째로 발견된 변이인데 굳이 15번째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으면서입니다. 윤재용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확인된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그리스 알파벳 15번째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변이 바이러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미크론 직전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이름은 12번째 글자인 뮤 변이. 관행대로면 13번째인 뉴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WHO는 뉴와 14번째 크시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WHO는 뉴는 새로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 뉴와 발음이 비슷하고 크시는 중국의 성씨인 시와 영어 철자가 같아 피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성씨도 시입니다. 이런 이유로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폴 누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선임 에디터는 트위터에 WHO가 뉴와 시를 의도적으로 피한 게 확인됐다면서
모든 팬데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고 남겼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도 WHO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벤 짐머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WHO가 발음상 헷갈림을 피해 뉴와 시를 건너뛴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